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정영훈 과장과 오늘 주요 기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요 이슈 나와서 오늘 특정 종목의 급등을 불러일으켰다가 지금 그 종목이 거의 다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4천만 명의 정보 금융 빅데이터가 열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신용정보원이 이달부터 금융 빅데이터를 공급한다. 연말엔 데이터 거래소까지 오픈을 하겠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금융위가 이걸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까 뭐 이런 관심이 조금 집중이 됐었죠. 핀테크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히는 게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요. 오늘장 25% 급등으로 내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 급등하네? 그러면서 살펴봤더니 신한금융에서 목표 주가도 긍정적으로 내놨고요. 마이데이터 지급결제, 자산관리 각각 부분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가 강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보합정도 보합권의 하락으로 또 고개를 돌렸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네요. 과장님, 올해 나이스 평가 정보 차트가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잘 간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이슈에 따라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해서 오늘은 변동이 좀 커요. 사도 될까요? 네, 흔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증시 격언이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형적으로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격언이 맞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실 이 이슈가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상향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이유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원 수준에 지금 달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이유가 지금 바로 이러한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즉 정부의 데이터 규제 완화 의지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또한 이제 지금 실적도 지금 최근에 5년 연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역시나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지금 펼쳐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역시나 이러한 이유, 역시나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를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러한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제 빅데이터 산업 확대 시에 가장 확실한 수혜 기업으로 이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출과 이익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을 지금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인 의지를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좀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이유가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제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매일 상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 확대를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또 수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는 좀 계속해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4,700원이거든요.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면 그 매수할 만한 가격 라인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20-30%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약간 시장에서 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좀 관심을 갖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이다. 지금 자리에서 한 20%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해보자 이야기를 주셨네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사실 하나가 아닌데 외국인들의 자금이 어제 유입됐을 때 보니까 각 섹터 대형주, 대표주자들을 사면서 약간 지수를 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악재가 계속해서 들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의 점유율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분식회계 이슈가 정말 이 종목의 주가에는 이제 큰 영향을 안 미칠 거야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볼까요?
일단 CNBC에선 삼성전자 하웨이 수혜 1위 종목이다 꼽았고요. 현대차는 미국 SUV 10개월 연속해서 판매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이슈 주가 영향 제한적이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뭐 동의한다 혹은 이 종목은 지금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의견을 각각 주실 수 있을까요? 시총상위 대형주 전략입니다. 시총상위 대형주들은 워낙에 최근에 주가도 좀 하락한 상황이고 네.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러한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들 지금 섹터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악재 요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디램 가격 하락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2분기를 저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또 내년까지 이러한 업황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또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의 또 가장 큰 또 피해 업종이 또 반도체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좀 악재 요인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이제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 관점에서 그냥 지금 시점에서 뭐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나. 한 요 정도까지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러한 자동차 관세 우려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 내수에서 이제 소나타 판매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팰리세이드 수출도 본격화되는 상황이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들 수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원화 약세 수혜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어서 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조금만 쉽게 가볼게요. 잠시 정리해볼게요. 삼전을 지금 그럼 산다 안 산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네,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 매수해도 싶습니다. 괜찮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악재 요인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형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포트의 일정 부분을 좀 담아가는 그런 전략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호재와 악재를 좀 리스크와 기대 요소를 같이 얘기해 주셔서 사실 저희에게 필요한 정보긴 하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짚어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살펴볼게요. 뭐 여러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4%나 뛰고 있습니다. 뭐 많이 악재에 시달렸으니까 사도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아닐까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 한 세 번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오늘 반등도 거의 저점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전히 지금 분식회계 이슈 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좀 악재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그마한 호재에도 주가가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은 이러한 분식회계 이슈라든지 또 증거인멸 관련한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정말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이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전력이고요. 또 OCI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좋아질 거야 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오늘 나왔고요. 또 하나는 누진제 개편은 한전에겐 부담이야 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뭐 보이실 텐데요. 1, 2, 3안이 TF의 개편안으로 제출이 됐는데 지금 이란이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꾸준하게 이 전기세를 좀 깎아주는 쪽으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한국전력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뭐 긍정적인 증권사 보고서, 부정적인 거 이렇게 같이 나왔고요.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수요 늘어서 하반기에 실적이 가속화되며 개선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한국신평사에서는 뭐 신용 등급을 또 부정적으로 낮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들이 많이 떨어진 건 동의하는데 선뜻 매수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렇죠. 지금 뭐 PBR이 역사적인
하단인 뭐 PBR 0.2배 정도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역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정부의 이제 원전 축소,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이제 그 원전을 이제 축소를 하면서 한전의 이제 실적이 지금 악화가 된 상황이죠.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뭐 누진제까지 이제 개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상황인데, 한전 입장에서는 사실 전기요금을 올려야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이렇게 누진제를 개편하게 되면 실적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한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외부 변수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즉 이제 발전 단가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또 높은 이제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 또 유가에 또 연동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또 유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한전이 그에 대한 수혜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역시 지금 향후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유가 요인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유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또 하락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한국전력이 급격하게 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PBR 0.2배 정도 수준이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이 악화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뭐 전기료를 더 이상 뭐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기료 인상을 또 들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원전 축소 같은 경우에도 또 향후 정책적인 방향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계속 좀 염두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급격하게 뭐 턴어라운드할 그러한 모멘텀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OCI는요? OC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작년 초반에, 작년 이맘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14불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 폴리실리콘 생산 이제 전 세계 글로벌에서 2, 3위권 업체이잖아요. 즉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이 OCI 실적과 이제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난해 초반만 하더라도 14불대였다가 최근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8불 정도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의 몇몇 업체들,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 제외하고서는 사실 지금 에비타 마진조차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OCI도 마찬가지죠. OCI도 지금 현재 지금 생산 단가가 거의 한 14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대부분 업체들이 지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또 하반기에 또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과 함께 또 하반기 태양광 수요, 또 이 태양광 수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요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수요가 우상향한다라고 봤을 때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은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분위기를 달리하고 있긴 한데요. OCI는 일단 지금 시점부터 바닥 제한되니까 관심 갖고 보자 의견 주셨고요. 한국전력은 지금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할게요. 다음은요. 이 종목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백광소재 정말 잘 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수혜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뭐 석회석 등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백광소재가 만드는 생석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에 뭐 효능이 있다라고 해서 구제역 때도 쓰이고 이런 가축 질병이 있을 때마다 수요가 는다라는 겁니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입니다. 3거래일간 3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까지 살펴보니까 최근 외국 인가기관은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이슈는 분명 매력적인데 사도 될런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가가 이제 급등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도 되겠지만 이미 주가는 급등한 상황이 있고 외국인 기관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만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백광소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멘트 관련주도 오늘도 급등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생석회 관련해서 또 생석회 원료가 이제
석회석이기 때문에 또 시멘트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을 했거든요. 즉 이제 테마성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전에 대지열병이 지금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계속 이런 테마가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료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또 제자리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었고요. 이 마찬가지로 백강소에도 뭐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분들께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백강소재 1분기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매출과 이익이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펀더멘탈은 오히려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테마성 이슈로 주가가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급등하면서 막 유혹하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은 가질 텐데 막상 기업 자체를 들여다보면 크게 매력도를 느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요, 과장님께서 지금 OCI도 모아나가기,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도 모아나가기, 나머지는 다 안 돼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모아나가기 이상으로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거 지금 강하게 베팅해도 돼 이럴 만한 종목 혹시 없으세요?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에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슬로우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지금 거의 지난해 10월 저점 부분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지금 그때그때 지금 이슈와 또 모멘텀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5G 관련주들, 뭐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과 올해 좀 이익 모멘텀이 이제 가시화되는 그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또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종목별 또 순환매 장세가 또 빠르게 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지금 뭐 강하게 베팅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지금 종목 장세에 이제 맞춰서 발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려도 또 다음 주엔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또 이제 그 이익 모멘텀과 또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또 단기적인 그런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좀 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시장 분위기 나아지고 강하게 베팅했으면 하는 종목이 있으면 저희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